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롱 포지션,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금액이 숏 대비해서 220배 이상 더 많다. 근데 비트파이넥스는요, 잘 아시는 테더, USDT 여기와 사실은 같은 회사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자웅동체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기업이 같거든요. 홍콩에 이제 둘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더를 발행하는 해당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요. 롱 포지션이 많은 건 좋은데 너무나 이런 극단적인 롱은 사실은 저는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롱숏을 청산하면서 가지 않겠냐.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2월 이후로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실은 시장에 내보냈습니다. 5천억 달러면요. 대략 600조, 7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성을 사실은 퍼부었습니다. 재무부의 TGA 계좌에서 이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거는 이제 호재죠. 근데 4월 15일 미국 시간이죠. 세금 내는 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될 수가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다시 유동성이 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올해 2분기와 3분기 추가 공급분까지 반영이 되면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더 상승할 것이다. 제가 보는 비트코인 가격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나 스윙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그냥 그 유동성 일시적으로 말라붙거나 관세 폭탄이 오거나 이럴 때 있어요. 공포 지수가 어마어마하거나 바이 더 딥 하시고 저가에 수량을 늘릴 기회가 2025년에도 주어졌다는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이상한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본인 소신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저가에 초우량 코인들 이 가격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사실은 저는 수량이 깡패다. 수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수량을 모아가시는 좋은 기간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전 세계 회사들이 1분기 이제 비트코인 몇 개 샀냐 싹 한번 합쳐보니까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이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95,431개를 샀다. 이전 분기, 작년 4분기 대비 16%가 증가했네요. 비트코인 이들 기업들이 68만 개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1위는 스트래티지, 2위는 마라 홀딩스, 채굴 업체죠. 3위도 채굴 업체입니다.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을 샀다? 저는 단연 실력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제가 이제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책으로도 보고 예전에 행사를 하면서 초대도 하면서 같이 사업도 하면서 느껴본 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5년 후와 10년 후를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진짜 한 1m 앞에 있는 것으로 그냥 또렷하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잘 사실 이해가 안 됐죠. 이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회장님, 언론사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블록체인은 당시가 2014년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 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14년도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블록체인이란 단어조차 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놀라웠죠. 근데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뒤 웬만한 상장 회사들 비트코인 두 자릿수 수십 개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상장 회사라고 해도 비트코인 그냥 땡개, 한 자릿수, 뭐 5개, 뭐 6개, 7개 사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일본의 의료회사가 비트코인 사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비트코인 5개 사놓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잉여 현금, 그러니까 상황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냥 사두는 거죠. 홍콩에 있는 투자사도 지난주에 비트코인 10개를 샀다 하더라. 여기 28개 정도 들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기업, 상장 기업, 슈퍼 리치들, 뭐 중동의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 억만장자들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잖아요. 회사에서. 비상장 기업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심지어 국가에서도 사잖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들, 뭐 연금 펀드들, 국부 펀드들, 비트코인이 한정판 아닙니까? 이거 놓고 치열하게 다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이더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건 좋지만 이제 알트 이것저것 최대한 이제 초우량 알트코인 미국산 위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사실 드리는 거고요. 다만 비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물론 더 있어요. 저는 이 4개는 쉽게 말하면 없어지지 않은 거고 그들이 콕 찍은 코인 중에 시총이 제일 높아서 제가 이 4개를 꼽은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주 고효율의 보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만약에 50% 이상 들고 있다, 나머지 50%싹 날아가도 시간이 지난 복구가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고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3월부터 고래는 대개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 뭐 고래겠죠. 자, 이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고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왜 가격이 지금 뭐 누군가 샀다면서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다면서요. 이 주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거지 가격은 지지부진 하는 거예요. 다 받아 먹고 주인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을 갈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트코인 1000개를 모으겠습니까? 가격 하락에 물량을 더 모을 수는 있겠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뭐 월급날이 됐다? 그럼 조금 더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투자에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미 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거를 남에게 돌려야만 존재가 이 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부류가 실은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평하면 뭐합니까? 상황이 달라질까요? 이게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거 그냥 10,000원, 20,000원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은 뭐 XRP든 그게 뭐 솔라나든 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요. 당장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인생의 궤적이 결국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고요. 그 길이 넓어지고 문이 열릴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21,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21번째 캐피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리셋 완료했다. 반등은 시간 문제다.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의 MBRB, 뭐 손익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빨간색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빨간색은 23년, 소위 말해서 그 뭐 안 좋았을 때죠. 이 하락장에 뭐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이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많이 봤었고, 두 번째 24년 8월 달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어요. 이때 공포가 심했죠.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한번 치솟았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다가 지금까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게 지금 낮은 수치, 어떻게 보면 23, 24년도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더 기회인 거죠. 이게 단기 저점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당연히 무릎 아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살 수 있으면 그냥 좀 쟁여놓는 거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지금 MVRV 이 지금 지표가 치솟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 적당히 털어내시는 것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비중은 사람에 따라 다르실 수 있죠. 제가 조금 장기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MVRV Z 스코어거든요. 제가 2, 4, 6, 8, 10 그냥 이렇게 보시기 좋게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최근에 보면 24년 8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최근 이게 지금 이 아래 있죠. 지금 1점 몇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0존에, 그러니까 거의 빵 밑으로 내려간 이런 적이 아주 드물게 있었어요. 22년도 테라루나 FTX,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요 지금 초록색 선에 닿았다. 이거 거의 뭐 완전 항복을 나타내는 거죠.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제가 이때부터 이제 코인을 좀 많이 쟁이기 시작했었던 때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이때 18년 말 19년 초, 이때 뭐 참혹했죠. 좀 더 가면요, 사실은 가장 길었던 때는 저는 이때라고 봐요. 14년 말 2015년 내내입니다. 이때는 저는 이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이게 뭐 비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어찌됐건 이 공통점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NVRBZ가 빵이면요, 예외 없는 실은 이게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이었죠. 코로나도 이게 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사람마다 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이 상승장 중간에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이 더 딥을 하실 거고, 아니다, 지금 하락장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털고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될 문제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는 걸 습관화 하시면 좋아요. MBRB 이게 지금 과거 한번 보십시오. 뭐 10까지는 이제 못 간다 쳐도 최소 6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은 찍어주고, 뭐 이게 많이, 저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억눌려 있다는 것은 솔직히 더 2021년보다 더 높이 올라갈 확률도 전 있다고 봐요. 6이 최소한 넘어야 되는데 지금 뭐 2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하락장을 간다? 글로벌 엘리트가 이런 자산에 지금 이렇게까지 10수년을 투자했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지표를 좀 보시면 좋겠다. ISM 지수 말씀드렸죠. 이게 한 60 근처는 가야 된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뭐 63입니다. 지금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알트가 지금 쪼그라든 거고요. 최소 40대까지는 가야죠. 코인베이스가 앱 순위 글로벌 랭킹이 1위를 기록해야 되는데 뭐 200이 거의 뭐 300이 가깝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지표입니다. 반면 손실 실현, 그러니까 실현된 손실. 실현된 손실이란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팔아서 손실을 실현했다. 이게요, 지금 단기 홀더들, 쉽게 말하면 단타족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팔아서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에 파란색은 장기 이제 투자자들의 손실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보면 뭐 거의 없죠. 최근에 팔아서 손실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보면 보이시죠? 24년 8월 달 이 빨간색이 치솟았을 때가 엔캐리 청산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3, 4월은 관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죠. 장기 홀더 이 파란색이 실현 손실이 지금 최근에 거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폭락이 왔고 조정이 길어졌잖아요.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팔지 않았고 되레 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이 이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수익의 공식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쌀 때 사야 되는데 손이 안 가죠.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얘기가 이럴 때 손이 안 가고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진짜 확신이 갑자기 머리끝까지 쫓아오면서 막 장롱에 있던 이제 막 그냥 통장을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쉽지 않지만
공부하시고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마 이 어떤 그 이치를 깨닫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단기 변동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다. 중요한 건 중장기 변동성이라 했습니까? 단기라고 했죠. 이게 단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몇 달간 관세 정책 이거 어떻게 압니까? 뭐 트럼프가 뭐 하루 이틀 뭐 매주 그냥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급등 할 수도 있죠. 관세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이것도 뭐 가봐야 아는 거죠. 뭐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저 하반기에 하냐 이거 뭐 가봐야 알죠. 중요한 것은 주요 변수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충격을 계기로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트럼프가 사실은 쫄아서요. 핸들 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랑 부딪히면서 오히려 중국이 더 뭐랄까요 맷집이 세다 이런 생각마저 저는 들어요. 트럼프가 쫀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까지는 모르죠. 이 관세 지금 뭐 한다 만다 뭐 유예를 얼마나 오래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세 폭탄으로 인한 공포는 충격은 저는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봅니다. 이 공포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저 밑까지 좀 뭐 일단 뭐 거의 코로나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미국 주식 공포 지수가 3, 4라는 얘기는요. 안 사면 바보다라는 실은 수치입니다. 얼마 전에 3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핸들 튼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셨던 뭐 코인이나 혹시 주식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 있어요. 이 친구가 관세, 돈 벌어서 비트코인 살 수도 있다. 미국은요, 사실 국세청이 재밌습니다. 표현이 Internal Revenue 서비스. Internal Revenue는 내부 수입. 이걸 그러니까 내국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이제 국세청이죠. 이거 국세청 이제 내국인에게 세금 거두지 말고 External,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관세를 거두자 해서 ERS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어찌됐건 관세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싶다. 세금은 투입하지 않으면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를 확보해야만 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저는요. 이 지금 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킨 이 지금 엘리트들은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반드시 이룰 겁니다. 거기에 저는 당연히 비트가 포함된다고 봐요. 비트만 포함이 되냐? 그럼 제가 비트만 사라고 하겠죠. 비트만 포함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코인판에 비트, 뭐 이제 초우량 담보 맞습니다.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 5개 찝어줬잖아요. 헤데라, 알고랜드, 스텔라, 체인링크 물론 더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ETF 될 우량 코인 중에 미국 코인들 걔네들이 그냥 콕 집어준 거예요. 이미 알려준 거죠. 벌금이 됐건 압수를 하건 관세를 매기건 채굴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세금 투입한다는 얘기는 미국 의회를 그 상원 하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귀찮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짜증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방법을 피하면서도 비트코인은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자산을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코인을 모을 거고 그리고 코인 가격도 띄울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자 5년 후 뻔히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되든지 이건 비트맥스죠. 아니면 비트도 사지만 미국산 코인을 꾸준히 기회 될 때마다 역량이 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이 되거나 저는 이 두 가지가 이것을 확신하면 안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일본에서 30년 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에 좋은 신호는 실은 아니죠. 당연히 뭐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국제 수익률이 일본에서 올라가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팔고
자금을 자국으로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도 뭐 관세 폭탄 이제 끝났다, 세계 무역 경기 침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또 엔캐리 트레이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침략할 것이다,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익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공포 지수가 3이다, 4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은 극강의 공포예요. 이게 뭐 3을 찍은 날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모든 걸 이때 집어 던져서 사야 실은 큰 수익 거둘 확률이 뭐 무조건 던진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집어 던져야 큰 수익 거둘 확률이 실은 높아지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투자도 전 타고난 성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죽어가고 힘들고 끝났다 뭐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해라 막 난리 나중에 이제 그 소리도 안 나온 때가 나와요. 그럴 때 극도의 희열을 느끼면서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에요. 남들이랑 반대로 가는데 개의치 않거든요. 극도의 희열을 느끼시는 분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전 좀 타고난다라고도 봅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투를 하시거나 영끌을 하면 시간은 내 편이 아니죠. 오히려 큰 수익 거둘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지 말자. 내 코인, 우량 코인의 개수를 뺏기지 말자. 뭐 이상한 거 이제 하기보다 그냥 잘 지키셨으면 전 좋겠어요. 비자 카드가 USDG 여기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 팍소스가 주달하는데요. 크라켄, 블리시, 갤럭시 디지털, 로빈후드, 앵커리지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의 잘 나가는 회사들 이거 안 하면 실은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이다, 보험, 신용카드, 거래소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유통하는 아마존, 제조, 나이키 같은 데죠. 무역하는데 SNS, 트위터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카카오다, 미국의 저희 중국으로 치면 틱톡이다, 인스타그램이다, 메타다. 결국 다 스테이블 코인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엔터테인먼트 뭐가 되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금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망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주로 쓸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 코인판을 이렇게 실은 짜놨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안 따르면 본인만 열외되는 겁니다.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서클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유로 코인이라고 있어요. EURC. 이 친구가 최근에 달러가 조금 약세됐고, 유로가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 유로 코인이 많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몇 프로요? 99%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요. 폭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들의 빅픽처는 뭐냐면 이 디지털 달러죠. 종이돈이 아니고 디지털 달러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화폐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디지털 달러까지 무제한으로 찍어버리면 달러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화폐는 가치가 더 없죠. CBDC까지 발행하는데 어찌됐건 걔네도 돈 찍고 달러도 똑같이 돈 찍으면 달러도 가치가 없고 다른 나라 법정 화폐, 우리나라 원화도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전에 이코노미스트 88년이었습니까? 이거 보면요. 피닉스가 그냥 여기 밑에 불타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법정 화폐를 다 태워버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지금 저 작업을 하는데 이제 중간 매개체로 뭘 쓴다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코인 투자죠. 코인 투자 방송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찍어낼 수 없는 희소한 초우량 자산이 뭐냐?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걸 비트코인이라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강남 아파트고 누구는 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알트코인은 그러면 뭐냐? 이 친구들은 희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뭐 AI다, 자산 토큰화다, 자율주행이다, 6G다, 나중에 뭐 로봇이다, 휴머노이드다 이런 데다가 결국 뭐 걔네들이 화폐 뭐 금전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지금 경제가 작동을 할 텐데 그때 쓰는 망이고요. 활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기술입니다.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뭐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대량 채택을 할 것이냐 선택을 안 해줄 것이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알트는 대량 채택이 결정합니다. 캐나다에서 솔라나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SEC에서는 미국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 결정을 연기합니다. 두 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사실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게 뻔히 보여. 뭐가 보이냐? 캐나다의 크립토 ETF는 미국 코인 ETF의 미래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캐나다가 빨랐죠. 이더리움요? 캐나다가 빨랐죠. 솔라나요? 캐나다가 빨랐죠. 스테이킹이요? 캐나다가 빠른 거예요. 결국은 미국은 이걸 따라가요. 왜 캐나다가 빠르냐? 이제 전 세계 그래도 그 달러 패권을 들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소국이고 의사결정에 조금 구애받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 결국은 된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블랙락은 솔라나 현물 ETF 왜 도대체 신청 안 하고 있는 거냐? 그럼 곧 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승인을 한다면요.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알고랜드, 헤데라의 자동 승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더리움이 되는데 솔라나, 카르다노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POS 체인이죠. 이더리움이 죽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이더리움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셔야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은 스테이킹 이더리움이 이게 이제 승인이 이게 지금 연기한 거지 거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스테이킹 이거 돼요. 이게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게 알트코인 전체 시장의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 보시면 알겠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또 하십니다. 기다리기 너무 지루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이제 기다리는 게 뭐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럴 때 한번 항상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본질은 왜입니다. 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보통 목표가 다 이 근방에서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집을 사겠다, 차를 사겠다, 결혼을 하겠다,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저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있습니까? 쉬운 거 없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루하십니까? 그래도 힘드실까요?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가치 있는 건요, 당연히 높은 가격을 치러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헐값에 가져간다? 그게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이왕 치르실 대가라면 긍정적으로 이겨내 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